사장의 먹살 경제. 김 사장의 먹살 경제. 김 사장님, 오늘 전해주실 내용은 뭔가요? 자, 지난 땡스기빙부터 연말까지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? 선물도 사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. 그래서 이 땡스기빙 이후 그다음에 연말까지가 이제 경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올해 대충 그 집계가 나왔습니다. 얼마나 팔았나. 마스터카드에서 좀 이렇게 예측을 하네요. 자기들의 그 카드 거래량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이제 집계를 했겠죠. 네. 하여튼 올해 이 땡스기빙 이후 연말까지 총 매출액은 한 8,600억 불이에요. 8,600억 불 총 매출액이 엄청나죠. 엄청나네요. 예, 2019년에 비해서는 11% 올랐어요. 그러니까 팬데믹 있기 전에 비해서 11% 오르고 작년에 비해서는 8% 정도 올랐습니다. 19년에 비해서 올랐다지만 인플레이션도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. 물류 공급망 문제, 뭐 일손 부족,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물건값 자체가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매출액 상승도 그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어쩌면 뭐 2019년 수준과 비슷해졌다.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. 대부분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, 동포분들은 사실 온라인 사업보다는 이제 실제 매장에서 가게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? 대부분이. 작년에 비해서 2.4% 정도 올랐어요. 매장 매출은. 근데 온라인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매출은 61.4%나 올랐어요.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하죠. 그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점점 더 커져요. 매장 매출보다. 이런 현상이 너무 뚜렷합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실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. 그다음에 올해는 그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의류 매출이 더 많이 됐습니다. 훨씬 47%나 작년보다 더 많이 매출을 올렸어요. 그 보석류는 32%. 제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. 작년 2020년에는 락다운도 많고 무슨 모임 같은 게 다 취소되고 그랬잖아요. 종교단체도 뭐 예배 같은 거 안 드리고 그랬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류 수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. 작년 같은 뭐 모이지도 않는데 누가 뭐 좋은 옷 사 입고 그랬겠어요. 그다음에 주얼리도 안 했겠죠. 별로. 근데 올해는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비록 오미크론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모임이 잦아지고 있잖아요. 훨씬 더 작년보다는. 그러니까 당연히 의류와 보석류 매출은 이렇게 올랐어요. 의류 47%, 보석류 30% 올랐습니다. 이런 경향이 있었고. 그런데 태바님 혹시 그 연말에 물건을 샀다가 반환해야 될 일이 있었나요? 개인적으로? 네, 한번 네. 한번 뭐 물건을 샀는데 안 맞아서 바꾼 적 있어요. 이게 참 이제는 뭐 이렇게 물건 반품하고 리턴하는 일이 뭐 거의 미국 내에서 일상화되어 있는데 특히 이 연말에 산 물건들은 리턴하는 비율이 참 높아요. 그렇죠? 그때 왜 그런 것 같아요. 급하게 또 사지 않습니까? 막 누구 선물 네네. 막 사다 보니까 막 클릭해서 샀는데 나중에 물건 받고 보니 뭐 원하던 물건이 아니고 뭐 온라인에서 봤을 때는 때깔이 괜찮았는데 뭐 받아보니까 뭐 실제 그렇지 않다든가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지금은 이제 리턴 시즌인 거예요. 그러니까. 근데 업토로라는 이 회사가 있어요. 이 뭐 대형 소매업체들의 반품 서비스를 맡아서 대응하는 업체가 업토로인데 여기에 따르면 올해 이 땡스기빙과 연말 사이에 샀던 물건을 반환하는 그 리턴 아이템 총액이 1,200억 불이나 되네요. 그러니까 엄청나죠. 네. 아까 총 매출액이 8천억 불이라고 그랬는데 1,200억 불이 리턴이니까 뭐 한 6분의 1 정도는 리턴하는 거예요. 샀다가. 네네. 근데 이게 참 리턴하는 게 이제 이게 뭐 동네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뭐 하나 샀다가 리턴하는 게 아니라 뭐 물건 하나 사서 리턴하는 게 뭐 천리길
이천리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. 뭐 플로리다에 있던 사람이 물건 하나 샀는데 리턴하려다 보니까 스테이트 오브 워싱턴까지 막 보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. 아, 그러니 이게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. 이게 이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? 그러면 그러니까요. 1,200억 불어치의 물건을 막 여기에서 저기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그러니 참 뭐 상상만 해도 어질어질하죠. 아휴, 그러네요, 진짜. 또 전체적인 재화의 낭비이기도 하죠. 이게 전체적인 그렇죠. 네. 이거를 다 리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트럭이 움직여야 되고 얼마나 많은 운전지사가 또 일을 해야 아, 되며 그 디스트리뷰션 센터 따로 있고 또 리턴 서비스 센터 따로 있고 막 할 거지 않습니까? 네. 시간도 얼마나 걸리는데요. 또 네. 기다려야 되고.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또 이런 부작용이 있고 지구 환경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것 때문에 방 안에 앉아서 클릭해서 손쉽게 사긴 하지만 또 맞지 않아서 리턴해야 되면서 또 막 많은 재화가 이렇게 낭비되고 또 이렇게 드는 비용을 또 누가 내겠어요? 회사가 내겠어요?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물건값이 또 올라가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다 소비자한테 돌아오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당장 산 물건을 리턴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. 뭐 옛날처럼 그냥 뭐 우체국에 가가지고 리턴하는 주소가 어딘가 딱 적어가지고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자기가 돈을 부담해서 내야 된다면 이 가격이 만만치 않죠.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겠네요. 겪은 많은 우리 젊은 부부가 있어요. 여기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부부인데 네. 엄청나게 큰 거 들고 오더라고. 막 부부가 낑낑거리고 뭐길래요? 그걸 샀는데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뭐 전기도 해야 되고 다달이 뭘 내야 된대요. 그래가지고 막 한 달에 몇백 불이 들어간대요. 이 1,500불짜리 어떤 기구를 샀는데 그거 잘 모르고 산 거죠. 어, 그러니 몇백 불씩 매달 내야 되는 거야.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걸 알고 리턴하려고 갖고 왔는데 엄청나게 커요. 부부 2명이 그거를 끙끙거리고 가져올 정도니 얼마나 무겁고 큰 거겠어요. 이거를 리턴하는데 쇼핑비를 딱 보니까 한 얼마나? 500불 넘더라고. 500불 넘어. 어, 1,600불짜리 아, 그러면 세상에. 이거 어떻게 됩니까? 이런 일이 많아요. 지금 5불짜리 물건 사가지고 리턴하려고 보니까 뭐 10불, 12불 걸려요. 왜? 지금 아유, 쇼핑 코스트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. 네. 그래서 물건을 사가지고 어떤 회사, 어떤 품목은 이 소비자, 구매자가 리턴할 때 그 운송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경우는 정말 곤란하고 그다음에 운송료를 이제 그 회사에서 대주는 것들이 많거든요.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네. 네. 그 방법도 참 여러 가지예요.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쫙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요. 자, 이렇게 P 써 있고 보면은 여기 USPS라고 써 있죠. 네, 네. 자, USPS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United States Postal Service, 바로 우체국이라는 뜻입니다. 네, 네. 네, 그리고 이런 프리페이드 레이블을 주면은 shipping to 행선지가 이제 그 리턴을 받는 그 회사 주소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거는 우체국으로 가져가면 됩니다. USPS. 여기 보면은 뭐 X01, B440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. 그렇죠? 그렇지만 여기 주소란에 보면은 이 프리페이드 레이블은 정확하게 그 피지컬 어드레스는 없어요. 실제 몇 번지 뭐 이런 건 없어요. 스트릿 네임이라든가 번호나 짚코드 없죠. 그냥 바코드만 있죠. 네, 네. 자, 그러네요. 이거는 하여튼 우체국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. 우체국. 이런 거 다 이메일로 이런 걸 받거든요. 그 회사한테. 근데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. 이거 똑같이 이것도 USPS라고 써 있죠. 여기에. 네, 네. 그렇지만 요거는 F01이라고 써 있죠. 여기 F01 오른쪽 밑에 보면. 네, 네. 요거는 FedEx의 F입니다. 그래서 FedEx 사무실로 가져가는 거예요. 이거는 아주 헷갈려요. 아, 진짜 모르겠네요. 네. 지금도 뭐 제 가게 보면은 되게 많이 포스트 오피스 갈 거를 우리 가게로 가져오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. 아, 헷갈려요.
왜냐하면 그 이름이 다 써 있거든 레이블에 보면. 음. 요거를 보시면 요건 UPS입니다. 네. 예, 행선지가 그 다른 주나 뭐 그 회사 주소로 돼 있고 12가 그죠? 그리고 RS는 리턴 서비스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트래킹 넘버 있고 요런 건 UPS 스토어로 가져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UPS와 USPS를 많이 헷갈려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해요. 저런 건 UPS 스토어로 가져가시면 됩니다. 근데 또 헷갈리는 게 또 있어요. 어떤 때는 저런 레이블, 풀 레이블을 주지 않고 이런 바코드만 이메일로 보내줘요. 어머. 이메일을 보면 바코드만 있어요. 이렇게. 어. 그럼 이거는 더 UPS 스토어라는 프랜차이즈 스토어 있죠. UPS를 아. 취급하는 곳이 많아요. CBS도 취급하고 다 하죠. 페덱스도 취급하고. 네네. 더 UPS 스토어나 페덱스 프랜차이즈 스토어가 아니에요. 거기서는 이 바코드를 읽는 기계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바코드만 받으신 분들은 이걸 보고 QR 코드라고 그러죠. 네. 그것만 받으신 분들은 더 UPS 스토어 그 프랜차이즈 스토어로 가져가야 돼요. 아주 헷갈리죠.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시면은 낑낑거리고 거기 가져갔는데 거기서 여기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. 이 소리 들으면 그것도 끌고 낑낑낑낑 또 딴 데로 또 가야 돼요. 아유.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네. 요거 보세요. 이것도 페덱스도 풀 레이블 아까 보여드렸죠. 그거는 와. 레이블을 취급하는 것이면 다 보내지만 이렇게 바코드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건 진짜 모르겠다. 그죠? 네. 그러니까 이것도 페덱스 킹코 프랜차이즈 스토어 있죠. 도시에 있는 것들. 네네. 거기에 가야 됩니다. 이것도. 괜히 그냥 페덱스 있다고 해서 CBS 가져가 봤자 거기는 드랍업 못해요. 거기다는 못 내려놔 이런. 아, 정말 복잡하네요. 예, 하여튼 이런 게 있어서 이건 정말 어느 방송에서도 해줄 수 없는 얘기 같아요. 저니까 하는 거지 제가. 실제 이거를 취급하니까. 네네. 요 점을 좀 알아두시면 훨씬 편리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이거를 뭐 30만 40만 운전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아니다. 딴 데로 가야 된다 하면은 영어로 얼마나 힘들어. 프러스트레이트도 되는 거죠. 네. 욕하는 사람도 있고 문과 하는 사람도 있고. 아, 그럼요. 겉으로 욕은 하지만 속으로 뭐 왓더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. 아유, 그럴 것 같아요. 저도 좀 몇 번 그랬는데요, 뭐. 예, 여하튼 먹살경제 오늘 박싱데이 이후 리턴 시즌을 맞이해서 괜히 헛걸음하지 않으시라고 좀 상식적인 얘기, 정말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도 잘 모르는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먹살경제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. 내년에도 더욱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를 위하여 함께 노력합시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